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케이. 예. 그러한 모든 부분을 만족시키는 곳이 사실은 아틀란타거든요. 아, 조지아 네. 중에서도 아틀란타. 이렇게 내놓으면은 시장에서 바로바로 소진이 되나요? 거의 많지가 않아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틀란타? 조지아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한 특징으로는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임대 수익이 네. 높기 때문에 네. 투자 수익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높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안정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임대에서 돈 벌고 집값 올라가니까 또 돈 벌고. 그렇죠. 돈 먹고 알 먹고네요. 그럼요. 야. 가장 그 중요한 장점이 메트로 아틀란타의 부동산 투자 수익의 장점으로는 뭐냐면요. 네. 적은 자본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거 좋은데요? 네. 저번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은, 네. 여기서는 사실 임대 수익이 높고, 그 다음에, 주거용 주택 가격 자체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아직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20%에서 25% 정도만 다운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네. 투자가 가능한 곳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임대 수익 자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20%에서 25% 정도를 다운하셔도 나가는 모든 지출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돈이 남아요. 네.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25만 불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은 대강 그 초기 투자액이 5만 불 정도면은 일단은 시작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작이.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그 타 대도시를 비교해봐도 사실은 상당히 이 부분 자체가 매력적인 거고, 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투자자 분들께서 생각을 하셔도 사실 어떻게 그런 돈을 미국에 투자를 가능할까?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엑스트라로 내가 계속해서 감당을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장점이다 보니까 네. 이제 많이 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이 메트로 아틀란타에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들 하세요. 예, 네. 많이들 알려져 있고. 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계산기를 한번 돌려볼까요? 25만 불짜리 집이면 말씀하신 대로 20% 다운해서 우리가 5만 불만 투자하면 된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네. 5만 불을 투자해서 25만 불짜리 집을 사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렌트를 쓸 때 렌트 수입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렌트 수입은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리고, 네. 그리고 이제 방의 개수에 따라 틀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타운하우스냐, 아니면 싱글 패밀리 홈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25만 불짜리 기준으로 해서 방 3개인 경우, 그 다음에 욕실이 뭐 2개 반 이상일 경우를 감안했었을 때, 네.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대강 1,650불 한 달 잡으시면 되고요. 네. 싱글 패밀리홈 같은 경우에는 뭐 1,750, 심지어는 1,850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값이면 싱글 패밀리 홈이 훨씬 더 그렇지만 지출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아, 네, 그거를 네. 메인테넌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다음 방송에서 그 임대주택과 주거주택에 따른 그 내용과 거기에 따른 그 텍스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네. 이제 뭐,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대략 간단하게 그냥 네네. 대충 숫자만 네. 그러니까 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5만 불 투자했더니 그러면 한 1,650불에서 1,750불 사이 정도의 렌트 수입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그 모기지를 우리가 융자를 했으니까 융자비를 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갚고 났을 때 남는 돈이 대략 갖고 났을 때도 대강은 뭐 지역에 따라 틀리고 또 HOP가 얼마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네. 예, 그렇게 하고도 한 250불 정도, 네. 300불 정도 남는 지역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현재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작년으로 하면 또 틀려요. 네. 예,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이자 자체가요. 네. 그 0.5%, 1%뭐 그런 차이에서도 이제 네. 예, 차이가 나고 HOP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텍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러면 한 달에 250불 정도 돈이 남는다고 치면 1년이면은 대략 한 3,000불 정도 대충 따져보면 대략 네. 그런 거네요. 뭐 정확하게는 뭐 어차피 디테일한 거는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혹시나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2020년 저희가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3월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는 거니까 뭐 시시때때로 계속 이자도율도 바뀌고 뭐 하다못해 저희 서브디비전의 관리비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정확한 거는 투자 시점에서 이제 조언을 받아야 되겠지만 궁금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대강 20%에서 25% 정도 이제 다운하시는 경우에 네. 25만에서 30만 불 정도의 그 주거용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리고 렌트를 이제 얼마를 받느냐는 건데 렌트가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로 1,700불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네. 대강 다 제하고 HFB라든지 그리고 뭐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할 경우에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다 제하고 보수적으로 가도요. 네. 300불 정도가 남아요. 오. 예, 그리고 더 남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HFB가 더 쌀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참 제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네. 모기지 낼 거 다 내고도 돈이 남는다. 사실은 안 남아도 모기지 낸 돈이 내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원돈이 나가고 네. 이자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따졌을 때는 플러스 알파의 그 베네핏이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알고 투자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가 이 인구 유동이 좋다. 아틀란타는 네. 계속해서 새로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 거는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 낮아서 실제 수요가 많고 집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였었죠? 그거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아까 인구 유입도 말씀하셨고 그만큼 이제 고용 수준 그거는 이제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하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지역을 선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메트로 아틀란타 부동산의 투자 수익 중에서 네. 첫 번째 장점은 렌트 수익이 높아서 투자 수익이 다른 타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좋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매각 차익이 없는 도시도 아니고 매각 차익이 충분히 있는 도시고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은 자본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네. 그 세 가지가 그 메트로 아틀란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장점, 투자에 대한 장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한다면은요. 네.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은 주거용 주택은 올라간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반면에 네.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주택에 비해서 올라갈 부분이 좀 더 적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많이 발전을 거쳤고 다른 타 대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률이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그 네. 뜻은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올라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주거용 주택은 아직도 올라갈 부분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상업용보다는 주거용이 네. 더 투자 가치가 더 높다. 그렇죠. 네. 그만큼 밸류의 상승이 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하실 때는 연 net operating income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부동산 밸류를 나누시게 되면
연 투자 수익률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따라서 연 투자 수익률 ROI죠. 네. ROI가 숫자가 높으면 네. 부동산의 밸류가 낮다는 뜻이고 아직까지는 네네. 그리고 그 ROI 퍼센테이지가 낮게 나오는 것은 부동산의 밸류가 그만큼 올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은 네. 따라서 그 어떤 전문 투자자 분이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메트로 아틀란타가 연 그 투자 수익은 좋긴 한데 과연 매각 차익이 좋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퀘션 마크가 있으셨는데 네. 요즘에는 뭐 잘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모든 자료를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확실하게 그분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메트로 아틀란타가 은근하게 집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른다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연히 10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의 가격이나 똑같으면은 임대 수익 가지고 사실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굳이 이러한 우리가 가격 상승폭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 물가 상승률, 네. 물가 상승률하고 주택의 밸류가 올라가는 이 비율하고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아틀란타는 그게 충분히 지금 커버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작년보다는 재작년에 좀 더 많이 올랐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네. 근데 작년 퍼센테이지만 하더라도 에버리지 5.8% 가격 상승률이었다는 건데요. 높았네요. 새 집은 11%였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간 그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하면은 1.75%에서 2.25% 정도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 작년에 가격 상승으로 나온 숫자만 보더라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요. 네,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우리 아틀란타 지역이 저는 이 동네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데줄 몰랐어요, 사실은. 네, 물론 저는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타주에서 오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직접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저도 계속 자료를 찾고 제가 필드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참 매력적인 도시다. 예, 메트로 아틀란타 네.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 투기냐, 부동산 투자냐, 어느 게 맞느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시색 차익이라든지 매각 차익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한국 부동산에서 보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는 또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임대 소득에 대한 차이를 고려했을 때는 이 아틀란타만큼 안정적인 곳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인구가 점점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이 연장되는 라이프 기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많이 걱정을 그렇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영모기지를 또 이용을 하시잖아요. 네.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부동산에서 이제 모기지를 얻어서 한 달 생활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틀란타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예를 들어서
25만 불짜리 집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부정적으로 1,700불이 나와도 네. 그죠? 50만 불에 두 채면은 그죠? 얼마가 나오나요? 3,400불 정도가 나오면 네. 영목의 집 필요 없이 네. 그죠? 그만큼의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는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초기 네. 자본은.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밸류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또 그런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리타이어를 하시는 분들 네. 께서도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 그러한 그러네요. 부분들이.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전세 개념이 있고 네. 전세 플러스 월세 개념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렌트 수입이 많은 경우가 이렇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력한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꼼수가 하나 생각나서 네. 마지막으로 짜투리 질문 하나만 네. 드릴게요.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거나 걱정할 부분이 현금화일 것 같아요. 네. 투자할 땐 좋았는데 갑자기 네.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 이 매각을 하고 빨리 현금화했으면 좋겠는데 아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 주택 시장은 현금화를 빨리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대답이 있는 건데요. 네네. 공급값 수요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라고 수요가 많으니까 회전이 빠르다는 거죠. 네. 그만큼. 그러니까는 판매가 그만큼 빨리 되고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는 가격은 자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네. 야,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저도 빨리 집 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자 좋으니까 홍 기자님께서도 네. 예, 그런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만간에 제가 집 한 채 마련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자, 아틀란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인구 유동 정말 유입이 많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하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딸리는 편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비율이 지금 물가 상승률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당장 렌트 수입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증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믿고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목돈이 없으시더라도 융자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거용 주택과 임대용 주택을 투자했을 경우 네. 거기에 따른 내용과 세금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다른 데서는 들어보기 힘든, 오늘도 살짝 몇 군데 지역 이름들이 나왔었죠. 다른 데서는 전혀 들어보기 힘든 그런 아주 알짜배기 정보들이 잠깐 나갑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